57페이지 조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 배웠던 명제랑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명제는 딱 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명제라고 했죠. 딱 보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되는 거, 이거를 명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뭐냐? 조건은 변수를 포함한 문장, 변수를 포함했다는 것은 바로 미지수죠. 미지수를 포함한 문장, 즉 우리는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불렀고요. 두 번째 식이, 문장이나 식이 변수에 따라 참 거짓이 판별될 때, 변수값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방정식 개념을 배울 때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문장을 조건이라고 한다. 즉 조건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이 딱 구별되지 않아요. 딱 보면 참과 거짓이 구별되지 않고 그 변수 미지수의 값에 따라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되는 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0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x가 0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 x값이 1일 때는 참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거짓이 됩니다. 즉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 식에는 어떤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식이 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이 정해져 있지만 조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거고, 참과 거짓이 모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제는 참과 거짓 중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조건은 참과 거짓이 섞여 있고요,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명제와 조건은 다르고요, 조건은 명제가 아니다. 또 일반적으로 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는 같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 경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변수 x를 포함한 조건을 우리는 px, qx, rx라고 하고 pqr로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명 보겠습니다. x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 x의 값이 따라 참거짓이 판별될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방정식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를 풀면은 x는 3이 나오는데 이때는 참이고 나머지 수일 때는 거짓이 되죠. 방정식에서 이 참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근 혹은 해라고 불렀고요. 참을 만드는 수를 근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거짓이다. 참과 거짓이, x는 모든 수가 될 수 있지만 이 시기에서는 3만이 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값에 따라서 3일 때는 참이고 4일 때는 거짓이 되니까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명제는 참과 거짓이 딱 정해져 있어요. x값에 상관없이. 근데 이 조건 같은 경우는 x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은 홀수다. 얘는 3 홀수네 바로 판단이 되죠. 얘를 명제라고 합니다. 얘의 식은 참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x는 홀수다인데 x는 2일 때는 거짓이 되고 x가 1일 때는 참이 되는 것처럼 x값에 의해서 참과 거짓이 판별돼요. 이거를 우리는 조건 이렇게 부릅니다. 진리집합을 볼게요.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X를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입니다. 우선 진리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참, 진리 이렇게요. 그래서 진리집합은 참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미를 보면 뭡니까? 참이 되게 하는, 첫 번째는 참이 되게 하는,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소의 집합이 또 중요하다. 주로 집합 대문자 P로 나타냈는데요. P는 X는 U에 속해 있고 PX가 참을 만드는, PX는 앞에서 봤지만 조건이잖아.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를 진리집합이란다. 일반적으로 조건은 PQR로 나타내고요. 진리집합은 대문자 PQR로 나타낸다. 집합을 대문자로 나타낸다.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조건이 없으면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설명을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10 이하인 자연수고요. P는 X는 6의 약수라고 해서 X값이 존재하는 조건을 냈습니다. 그러면 P는 얼마가 됩니까? 1, 2, 3, 6이 되고요. 진리집합은 모든 집합이니까 1, 2, 3, 6을 모두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 U 중에서 조건 P를 참여되게 만드는 집합을, 모든 원소의 집합을 뭐란다?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진리집합은 모든 원소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반다이어 글까지 그랬네요.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에서 X는 2하고 6 사이니까 3, 4, 5가 될 것이고요. X의 제곱은 1이다 하면은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여기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Q는 한 1만 되고요. P 같은 경우는 3, 4, 5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조건의 부정이 나오는데요. 조건의 부정도 명제의 부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뭐뭇이다 라고 하면은 뭐뭇이 아니다. 뭐뭇이 아니다 그러면 뭐뭇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조건의 부정은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라고 하고요. 얘를 P의 부정이라고 하고 똑같이 not P라고 합니다. 이제 집합 과정에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한다면 P가 아닌 것은 우리는 P의 여집합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보시면 P면 이것이 아니다 한다면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부분이 P다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가 뭐다고요? P다. 밖에 부분은 P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P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P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한다 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집합 P의 부정은 나피의 부정은 P다. 즉 나피의 낫은 뭐가 된다고요? 나피의 부정은 자기 자신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명지랑 똑같죠? 그래서 부정은 자기 자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피의 진리집합은 P의 진리집합과 같다. 이 말은 곧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똑같죠. 전체 집합 1부터 10까지 자연수고요. U가 P는 10의 약수라고 합니다. 그때 조건 P의 부정은 약수이다가 아니다로 변경되고요. P 같은 경우는 1, 2, 50이 되는데 Q는 여집합 그래서 3, 4, 6, 7, 8,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Q는 P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P의 여집합임을 집합관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P이므로 P의 낫은 바로 뭡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설명한 거죠. 예를 보겠습니다. X 빼기 3이 2보다 크다는 것은 부등식 할 때는 조심하라고 했죠. 부등식은 이렇게 같다, 작다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 얘의 부정은 바로 얘가 된다. 그래서 부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부등식 주의할 게 딱 이겁니다. 부등식 부정을 주의해야 될 것은 부등식은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얘가 하나면 나머지 두 개가 낫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얘가 P면 얘가 낫 P 이렇게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때 진리집합을 P는 X5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P의 여집합은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다, 같다, 작다. 크다의 반대말은 같다와 작다가 이게 반대말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셔도 되고요. 넘어가서요. 조건 P 또는 Q 그리고 P 그리고 Q라고 하는 조건이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선생님이 또는과 그리고의 차이를 말했는데요. P 또는 Q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P이거나 Q이거나 혹은 P와 P 그리고 Q이거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x-1,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x1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 의미는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x가 1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 동시에 만족하거나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 이런 겁니다. 또는의 의미는. 그래서 이 또는에는요, 이 그리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세 개의 의미를 갖는다. 따져보면은 얘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마지막에 이 세 다 포함하는 게 세 번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는과 그리고 그 그리고는 또는에 포함되어 있다. 또는에 포함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필요충분 조건에서는 필요충분 조건에서는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우선 조건 PQ의 또는 같은 경우는 합집합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같은 경우는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것도 집합으로 보면 P 또는 Q 같은 경우는 이게 1번입니다. P이거나 이 부분이 1번입니다. P이거나 그 다음에 이게 P이거나 이거고요. 두 번째는 Q이거나 이게 2번입니다. 마지막에 3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3번이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3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같은 경우 그래서 모든 거 체크해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이 그리고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교집합, 합집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부정을 하면 여집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 또는 Q에 이게죠. P 또는 Q, P 또는 Q가 이겁니다. 이거에 부정을 한다는 것은 여집합이죠. 그러면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에서 not P, 그 다음에 not Q를 뭐한다? 교집합, 그리고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not P, not Q 또는을 뭘로? 그리고라고 바꾸는 겁니다. 반면에 P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P 교집합 Q인데요. 얘 부정을 하면 여집합을 만든다. 그럼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P의 여집합을 not P, 합집합은 또는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not Q 이렇게 된답니다. 됐습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서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로 하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합집합,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not을 붙이면 또는에 not을 붙이면 여집합으로 표시하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이용하면은 그리고가 된다. 또는은 그리고 not P 그리고 not Q가 된다. 그리고 P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거를 부정하면 not P 또는 not Q가 된다는 것을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는 2이고 y는 3의 부정은 우선 는의 부정은 아니다, 이건 이다고요. n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x가 2이다, x가 2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x가 3이다 그러면 x가 3, y가 3이다 그러면 y가 3이 아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번 시간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고가 뭘로? 또는으로 바뀐다 라는 거. 부등식이 나와 있는 경우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은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p면 얘가 납p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될 거죠. 똑같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는 작다.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잘못했죠 선생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가 p가 있으면 얘가 납p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했고요. 또는이 뭐가 된다? 그리고가 된다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보니까 딱 사이값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표현했습니다. 5보다 작고 3보다 크다 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